내가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다 대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들려요? 네. 들려요? 네. 하나 둘 셋. 들려요? 네. 안 들려요? 들려요. 저는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얘기한다가 제가 유튜브 이렇게 해놓으면 1.5배속으로 듣는다며? 그렇게 나왔어요. 말을 천천히 해서 답답하다고 김병호사님이 파트너한테 영상 줄 때 1.5배속으로 들으라고 그렇게까지 지적을 해야지 될 정도로 말이 느린가? 아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남자. 하여튼간 대구 여러분들이랑 약간 성향이 다르고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 다른 성향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너무 울리지 않아요? 약간 왜 이렇게 오라 그래? 아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 이거 가릴까 봐 여기 들게 했네. 저기 있어. 아 여기 밑에? 이렇게 있으면 되네요. 네네. 꼼짝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 TNT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그 날씨도 좋은데 어디 안 가고 누구를 초대하신 것 같아요. 그 옆에 이게 내가 초대했다라고 하는 분 이렇게 좀 해주시죠. 이렇게 옆에 내가 데리고 왔다. 이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데려오신 거고 여기 옆에 데리고 온 거고 안쪽에 가둬놓고 못 나가. 저기다 놓으면 어떻게 해? 휙 나가면 어떻게 해? 예전에 할 때 그런 매뉴얼에 그런 것도 쓴 적 있거든요. 안쪽에 놓고 내가 바깥쪽에 앉아. 저는 이 사업을 27년째 하고 있어요. 33살에 시작해서 벌써 27년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나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젊었을 때 아이 어릴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손녀딸이 3살짜리 손녀딸이 있을 정도로 그냥 노스키를 쭉 이렇게 해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전에는 학교 졸업하고 좀 좋다고 하는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전산 개발하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지금 뭐라고 그러나? 코딩. 프로그래머라고 그러는데 지금 코딩. 코저라고 그냥 코딩한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냥 실제로 말 그대로 하는 코딩을 실제로 하는 엔지니어였어요. 지금은 언어가 많이 다르지만 예전에 제가 쓰는 언어들은 코볼이나 포츄랄이나 이런 아주 그 당시에 그 발전된 언어라고 하면 혹시 델파이 같은 언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르겠지? 요즘은 주로 이제 뭐 파이썬이나 R 같은 거 많이 쓰죠. 언어가 다를 뿐이지 알고리즘이나 로직이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해요. 최근에 얼마 전에 개발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직접적으로 뭐 DFG도 그려보고 한번 해봤는데 오래간만에 아주. 하여튼 예전에 한 7년 정도는 그런 개발자를 일하다가 33살에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천만다행으로 저희 처가 먼저 우리 비즈니스를 알게 돼서 제가 먼저 이 일을 알았으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스럽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내가 처음에 안 했으면. 왜냐면 엔지니어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내 외에 내가 검증하고 내가 확신하는 거 아니면 남의 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죽하면 그 청기화 잠수 기질도 있어요. 내가 어렵게 한 것들을 남한테 잘 안 알려주기도 하고요. 어렵게 아는 로직 같은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오라클 할 때 오라클 SQL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오라클은 지금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게 DBMS 회사예요. 오라클 같은 걸 할 때 어렵게 아는 그 알고리즘, 어렵게 구현한 알고리즘을 안 가르쳐줘요. 이것만 턱 알려주면 금방 거기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프로그래밍 하기 쉬울 텐데 내가 만든 함수를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참 접하기가 어려운 시간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시간이 그래서 저는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막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진 않았는데 어찌됐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거부감도 있을 거고 자기가 살아왔던 게 있으니까 조금 시기라 그러나요? 패러다임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27년을 이 사업을 했더라도 이런 첫 숄더 플랜 하는 시간에는 항상 저 뒤에서도 몇 번 주문을 외우고 했거든요. 뭐라고 주문을 외우냐면 이렇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를 속으로 몇 번을 하고 왔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마음속으로 좀 안정이 되고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잘 됐잖아요. 사업을 해서 잘하고 또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세상도 너무 지금 어렵고 도대체 이걸 왜 안 하는데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걸 왜 안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강사를 안 좋은 눈으로 째려보잖아요. 너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이 많거든요. 그런 마음을 제가 눌러야 되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 아까도 뒤에서도 미안하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을 외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째려봐도 좋은 마음을 하세요.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딴 건 아니고요. 여기도 지금 말 그대로 2천만 정자도 있고 뒤에 제가 오니까 이제 제 파트너 사장님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리더인 그 안동근 사장님도 와 계시고 김하 사장님도 와 계시는데 저분도 아마 저랑 마음이 비슷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토요일 날 저 서울에서 여기까지 아침에 기차 타고 왔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27년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째려보는 강의를 하려고 그래. 이런 강의는 그냥 지금 열심히 하는 사업자가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리더분이나 저나 어떤 생각이 있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어요. 내가 돈을 더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막 해가지고 막 매출이 일으키면 내가 좀 더 벌어서 지금보다 매출이 늘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진짜 이만큼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왜냐면 돈을 더 벌어야 저한테 별로 의미가 있지 않아요. 돈을 더 벌면 세금만 더 내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금은 아니에요. 반이 세금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버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더 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삶이 풍조일체 바뀌었고 또 같이 하는 많은 사업자들의 삶이 예전과는 비교도 못하게 삶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되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저거 아니에요.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배은망덕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배은망덕이라잖아요. 배은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보은을 해야 돼요. 배은을 안 하고 보은을 해야 되는데 그 보은하는 방법이 돈을 벌면 주로 하는 게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좋은 일에도 쓰고 이런 일 하죠. 그런 일 많이 했겠죠. 그렇죠? 많이 했겠죠. 근데 했는데 결국에는 보면 그런 일들이 내 돈, 내가 주는 돈이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돈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때려봐도 참고 내가 예전에 그랬듯이 그런 거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삶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게 큰 변화고 작은 변화고 변할 수 있다면 그게 세상에 은혜를 갚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안동구 사장님 여기 이방저방 막 다니지 않아요? 여기 나와가지고 저분이 돈을 더 벌려고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겠어요 매일매일?
이제 센터 이렇게 만들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마음이 아닐 거야. 이 삶에 대한 그런 책임감, 은혜 받은 거에 대한 책임감 그런 마음이 실제로 거의 다가 아니고 다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좋은 눈으로 이제 보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좋은 눈으로 보실 거예요. 오늘 처음 보시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랬다는 거. 저도 저 부인이 이 사업을 먼저 해서 정말 다행으로 제 부인은 저랑 이제 20살 때 만나가지고 결혼을 그러니까 벌써 40년째 어떻게 이렇게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제가 미팅도 못하고 그런데 저희 처는 저랑 결혼하기 전에 되게 잘 살던 집 여자였어요. 되게 잘 살았어요. 건물의 빌딩의 주인집 딸이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그 집을 갔는데 방배동 집이었거든요. 강남에 있는 방배동의 건물 1층 어디 임대 다 주고 제일 꼭대기에 자기네가 살더라고요. 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만난 여자친구가 이런 집의 딸이었네. 네, 내가 실제로 그랬어요. 순간 어떻게 다 만나게 되잖아요. 남녀간의 얘기는 뭐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데 끌려가지고 만나게 돼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지나가면 제가 저는 이제 부인이 1학년 때 도서관에서 앉았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게요. 죄송해요. 못 배운 티내네. 이과 티나네. 문과에서 이렇게 얘기 안 형이라고 얘기했는데 공대생이라고. 하여튼 향이 좋아하는데 그 향이 잘 사는 그 당시에 84년도 85년도니까 잘 사는 동네에서만 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피존이었어요. 피존. 피존. 지금은 누구나 다 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4년도로 생각해 보세요. 85년도. 이때 피존을 쓴 집이 있었나? 나이 좀 드신 분들 알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왕십리에서 살았거든요. 왕십리에서는 거의 못 썼어요. 피존을. 빨래핀을 썼을 때. 그렇죠. 빨래핀을 썼을 때 하이타이 쓰는 집안이랑 피존 쓰는 집안이랑은 완전히 삶이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 맡아보는 냄새, 향이라 이렇게 이제 내가 딱 해가지고 내일 제가 또 다 자리 맡아줄게 해가지고 자리 또 맡아서 화장실 가면 그 벙어리 장갑에서 나는 냄새 또 그 향 때문에 결국에는 만나게 돼서 딴 거 안 맞는 거 상관없이 안 맞는구나. 나중에 보면 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 하나 있다. 우리 부부가 싫어하는 놈은 똑같이 싫어해. 신기하죠. 그 둘이 싫어하는 것은 똑같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둘이 같이 못 가는 거. 그거를 같이 말해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싫어하는 놈이 같으니까 모두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사업할 때 보니까. 하여튼 내가 뭐 얘기하려고 했나. 이 여자는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막상 결혼할 때쯤 되니까 7년 정도 지나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시간이 지나서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집이 거의 망한 겁니다.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고. 방배동에 있는 반지하에 있는 전세로 갈 정도로. 그러니까 막상 결혼할 때는 해온 게 없어요. 그렇게 부담스러워 생겼는데.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저희 와이프가 그 케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을 빨리 접하냐면 과거에 잘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뭐 시집 오기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거나 아니면 과거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커서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잠재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잠재적으로. 원래 내가 예전처럼 살아야지 원래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못하면 씀씀이가 제어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고를 때도 틀려. 나는 지금 돈을 벌어도 택시 타면 막 불편하거든요. 네, 심장이 떨려요. 어렸을 때 못 살던 집안에서 계속 어렸을 때 보내면 그런 게 아직도 돈을 벌어도 내 자식을 잘 쓰는데 나를 마음대로 또 못 쓰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부인은 사업 설명을 듣고 바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저랑은 너무 다르대요. 똑같이 설명드렸거든요. 둘이 같이. 똑같이 설명드렸어요. 한 달에 이걸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과장이었는데 말이 돼요. 참 신기하죠. 이게 사업 설명이 이렇게 어려운 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마음의 문을 탁 닫게 하고 저는 그 소리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부장님보다 많이 버는데 그 당시에 말이 안 되니까 딱 마음의 문이 접히고 우리 와이프는 그 말에 불법으로 뭐 마약 운반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닌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마음의 문을 닫히고 그래서 여차여차 그런 걸 겪고 저희 초는 하게 되고 나중 돼서 저도 같이 하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둘이 같이 하게 되고 저도 이제 33살 정도부터 같이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잘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27년 동안 사업한 안녕. 여기 제 1대 파트너가 와 있어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녕하게 누구 초대하셨어요? 신규 초대 안 했어요? 왜 왔어요? 신영숙 사장님. 우리는 이렇게 초대받고 누군가가 이렇게 약속 캔슬하고 하잖아요. 불편해요 마음. 너무 잘 되면 불편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역경이 있어야 돼. 뭔가 좀 어렵고 한 사람 만날 때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이제 서사가 펼쳐지겠죠. 성공을 해줬고 오늘은 그래서 초대인 아니기 때문에 관점 이동이란 만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27년을 이 사업했는데 사업 설명을 하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주제로 아주 조그만 주제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 수많은 경쟁을 뚫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에게 물었습니다. 입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3-4시간 정도 공부했었고 개인 취업 과외나 자소서 과외 같은 것도 다 해보고 자격증, 점수, 많이 영어도 토익은 뭐 기본적으로 요즘 다 했었고 잠시 후 같은 질문에 단어 한 개만 받고 다시 물었습니다. 퇴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아직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퇴사를 준비하지는 않고요. 퇴사를 위해서 딱히 뭐 준비했던 건 없는데 입사와 달리 퇴직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됐지만 이제는 3년 직장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번듯한 일자리를 잃고 퇴직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은퇴 달력 넘어간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75억 인류 중에 누구도 이 준비는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럼 퇴직한 첫날에 생활계획표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대답 중에 절반 이상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등산이라고 적어요. 60년 동안 우리가 산에 다니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재앙이죠. 말 그대로 준비가 없으니까요. 퇴직. 어쩌면 당장 내일이 될지 모르는 당신의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요거를 보고 요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500원짜리 동종 있잖아요. 원을 2개 그리고 앞면 뒷면을 한번 여기 종이 있으니까 뭐 그려보세요. 500원짜리 동전 앞면이 하나 500원짜리 뒷면 그려보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사는 만큼 500원짜리를 썼잖아요. 내가 40년을 살았으면 40년 동안 500원짜리 동전을 썼잖아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변화. 그려봐라. 그러면 앞에 그냥 500원, 뒤에 시험을 주니까 날아가는 학. 막상 그려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려져요? 앞면 뒷면? 500원. 500원짜리. 예, 뒤에 날아가는 학. 어떻게 뭐가 생각나요? 500원, 500. 숫자 500.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기억 안 나죠? 날아가는 학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0원, 100원, 100원. 이거를 제가 왜 이걸 요 실험을 잠깐 하냐면요. 100원짜리를 여러분들이 사온 날만큼 썼잖아요. 근데 막상 앞면 뒷면 그리려고 하잖아요. 숫자랑 100원 이렇게 써있는 거 이것도 기억 안 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썼나? 기억 안 나요. 이게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랑 아는 거랑은 실제랑은 진짜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이 비즈니스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이거를 보고 좀 느껴보시라 해가지고 이걸 좀 잠깐 실험해 보는데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 그거를 새로운 개념으로 좀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이 계속 또 아까 퇴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오래 살 건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래 산 시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70, 80, 90 이렇게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은 주변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DNA에 그게 없어요 지금. 최초로 사는 세대, 우리의 세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과 말을 섞고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누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사는 거거든. 하나 비교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봉사활동을 가보잖아요. 그 예를 들어 겨울에 연탄 배달을 하든 아니면 쌀 배달을 해. 그러면 그 집에 어떤 집에 20집을 가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 10집밖에 못 가요. 왜냐면 10집을 가도 시간이 다 가. 왜냐면 그 잠깐 온 사이에 저 낯선 사람이잖아요. 낯선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말을 그 짧은 기간에 하는지 몰라요. 그 쌀 받는 분들이 아니 잠깐 사이에 그 뭐라 그래요? TMI라고 그러나? TMI 맞아요?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 그 잠깐 사이에 본인의 자식이 뭐 하고 뭐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박차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대부분 제가 방문한 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도시락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도시락 배달하죠. 그 독거노인이나 밥을 못 먹는 그 결식 아동들한테 그것도 배달이잖아요. 배달하면 그거 다 배달하기 힘들어요. 얘기를 다 이렇게 듣고 하느라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말을 할 때가 그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달에 3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럼 뭐냐고 하면 나가지 못해요. 그 말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냥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분들의 나이가 몇이냐 거의 대부분
70대나 80대 초중반 이렇게 돼요. 그럼 그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살 날이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대부분 우리는 아직 나이가 그 정도까지 안 됐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되겠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를 누가 옆에 툭툭 잡고 터치해줘야 되는데 터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미디어건 뭐건. 스승도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잖아요. 현대 시대에는 잃어버린 게 많잖아요 지금. 선생도 없고 별도 없어졌고 우리는 별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고 선생님이 없는 세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치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해. 나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못해 퇴사를 준비한다? 이것도 대부분 취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노력하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해야 될 그 많은 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터치를 안 해주니까 못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관점과 수용이 그만큼 중요해.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냐. 아, 이 나이에 내가 뭘 세우기 시작해. 아, 이제 뭐 됐지 뭐. 아, 어떻게 되겠지. 이러기에는 너무 오래 살아요. 그리고 너무 혹독해요. 받아들여야 될 살아가야 될 날들이 너무 혹독하다고. 이 자본주의 사회. 그거를 관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한 번만 더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Hi, Erin. Hi. Okay, so I'm gonna just give you some actions to do, and just do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run like a girl. 여자답게 달리는 것 같아요.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fight like a girl. Now run like a girl. Aww. My name is Dakota, and I'm 10 years old.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run like a girl. 10살짜리 여자애가 여자답게 달려보라고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Run like a girl. Fight like a girl. What does it mean to you when I 여자답게 say 던져봐라, run? 여자답게 싸워봐라 할 때 10살짜리는 저렇게 Fast 하는 as you can. So do you think you can? 그래서 이 영상을 봐도 그렇죠. 앞에 동전 실험을 했을 때도 그렇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왔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젊으니까 뭐 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년, 20년이다. 그럼 20년 동안 내가 받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 들어왔던 거, 학교 선생님, 내 주변 친구들, 동네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나예요.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은 내가 그렇게 받아왔던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답게도 예전에는 여자답게가 이렇게 안 됐었는데 커가면서 여자답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앞으로 사람이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학습받고 어떻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이동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지금 하는 행동도 다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도 네트워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왜냐하면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대가 우리는 계속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세상은 계속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고단해질 거고 더 피곤해질 거고 그렇게 바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어제 제가 제 둘째 늦둥이를 하나 낳아서 걔가 어제 처음으로 대학 입학식을 했어요. 큰 애도 있으니까 인제 대학 들어간 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인데 이 대학을 들어가서 입학식을 했는데 입학식에서 어느 분이 총장님인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는 수능을 본 거는 정답을 맞추는 거를 했다면 이제부터 대학 4년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세상은 정답이 있는 세상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뭐 답이 2번, 3번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수리 능력 테스트하고 뭐 이런 정답을 찾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세상은 정답이 없을 거다. 그 정답이 없으니까 그거에 맞는 해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키워가는 대학 3학년이 돼야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과들이 나오는데 제가 유독 느낀 게 내가 모르는 과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긴 저는 대학 1학년을 40년 전에 다녔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과가 바뀌었는지 특히 제가 많이 들었던 과 중에 단어가 뭐냐면 융합자가 들어가는 과가 유독 많더라고요. 아세요? 무슨 소재 융합과, 뭐 디자인 융합과, 뭐 무슨 융합공학과 하여튼간 융합자 들어가는 과가 되게 많았어요. 그 각 단과대마다 다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이제는 융합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전공 가지고는 뭔가 실질적으로 실사구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융합과가 되게 많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정답을 맞춰왔지만 지금은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융합해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해답을 찾아가는 대학 4학년을 보내고 앞으로 세상도 그럴 거다라고 그 총장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 입학식이 되게 생소했어요. 그 입학식도 요새 되게 거대하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잠깐 꽃다발하고 꽃다발 주고 사진 찍고 오고 이런 게 아니고 큰 행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저는 큰 컨벤션 같은 강의를 한 타임 듣고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되게 신선했어요. 저한테는. 하여튼 여러분께서도 이 단어를 좀 인식시키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갈 때 어떤 태도에 대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누스킨이랑 저 오늘 결국 뭔 얘기예요? 마지막에 결국 무슨 얘기할 거냐면요. 누스킨 사업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얘기하는 게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가 분명히 있을 거고 AI가 될 건 뭐 얼마나 복잡해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하고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외과 의사들도 없어질지 몰라요. 기계들이 다 실제로 더 정확하게 하니까. 어쩌면 몇 년 지나서 고속도로에서는 사람이 운전 못하게 하는 법이 나올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데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게 짧게 올지 길게 올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운전하면 더 위험하니까. 사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를 살고 있다고. 그런 미래 속에서 직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분명한 건 그래도 대체 불가능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내가 늙어서까지도 계속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 비즈니스 이미 분명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내가 알았을 때라도 시작해야 된다.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해야 된다. 투잡이라도 해야 된다. 그 두 부부 중이라면 두 부부 중에 한 명은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뭐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부인이라도 이거를 풀타임이라도 부인이라도 하고 누군가는 거의 대부분 퇴직 아까 얘기했지만 단기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보험처럼 내 인생의 보험처럼 길게 할 수 있는 직업의식을 갖고 그 부부 중에 한 명은 보험처럼 길게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해야 되고 한 명은 지금 버는 돈을 지금 벌 수 있는 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할 거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참 이 세상을 이해하고 앞으로 받아들이는 주변에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다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들이에요. 다 보면 뭐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대안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5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내가 평생을 모으고 대출 다 받아가지고 뭐 하나 크게 찾아봐요. 그럼 다 축하한다 그래요. 대부분 망하는.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하면 축하한다 그러고 내가 돈 투자 안 하고 내가 평생 직업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다 말리는 사람이 천질 거야. 신기하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묻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가장 위대하다 하나만 꼽으라면 전 이 단어를 저는 꼽아요. 그런 면에서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있을 때 이거는 실제로 미군 공군사령부에서 실제했던 얘기입니다. 하도 비행기가 날아가면 독일군 기관총 있잖아요. 기관총을 맞고 자꾸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야. 그래서 미군에서 이제 생각한 거야. 야, 이거 우리가 비행기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좀 더 보강 작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꾸 총을 맞고 떨어져서 폭파해서 추락해서 이 비행기가 폭파되니 이걸 덧대는 공사를 좀 해야 되니까 그 조사를 시킨 거예요. 어디가 총알을 많이 맞아 떨어지나.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보강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손을 들었죠. 잠깐만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저기다 덧대면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요거 아닌 곳에 덧대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는 살아 돌아온 비행기 아니냐.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 왜냐면 살아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검사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못 돌아온 비행기는 여기가 아닐 확률이 더 높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여기 기관 연료 이런 데다가 보강 공사를 해서 실제로 더 많이 돌아오는 실제 사례예요. 이거를 서바이벌십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생존 편향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로 많이 써요. 경영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보는 관점을 그냥 항상 이렇게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돼. 그냥 늙으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사업하면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가 다 반드시 이걸 해야지 성공해.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특별히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정주영 사장이 쓴 책을 보고 뭐 이병철 사장이 쓴 책을 보고 그거를 따라 하려고 하면 꼭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그럼 그 사람이 한 거고 그 사람의 환경이었고 그 사람의 성정이니까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SNS 잘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하루에 몇 건씩 하는 그걸 이렇게 해서 성공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런 환경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성공 그렇게 못하냐? 인스타 가지고 그렇게 인플루언서 되고 못하냐?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자기만의 이걸 그러니까 이런 식의 편향된 걸 보지 않고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관점 때문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동안의 내비게이션을 보면 빨리 가는 거 최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런던 갔을 때 이 런던에 있는 템스강 강이거든요. 거기 내비예요. 어디를 찍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짧은 길, 행복하게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조용한 길, 가장 아름다운 이 중에 선택하게 나와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나는 좀 조용한 길을 가고 좀 돌아가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나무도 많고 공원도 많고 하는 곳으로 좀 돌아가는, 일로 안 돌아가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좀 이쁜 길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상점도 많고 사람들이 많고 막 이렇게 이런 그런 길도 있는 거고, 다른 길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목적지가 다 다르게 있고 방향이 할 수 있는 도구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듣는 그런 얘기들이 편향된 얘기에 대한 관점을 좀 버리고 관점을 좀 이동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의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좋은 도구로 뉴스킨 사업도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이 사업은 그냥 저랑 똑같은 거, 예전에 그런 거 나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예전이랑 뭐가 달라? 그냥 들어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이게 개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열려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어떤 장님이 뭘 써놓고 배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는 장님이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몇 명 비즈니스가 안 됐어요. 돈이 얼마 안 쌓였어. 근데 그걸 딱 글자 하나만 바꿨어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라고 필마를 바꿨어. 그때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비즈니스니까 이 장난이 이게 비즈니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맞을 환경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자본주의가 점점 구조화될 거고 장수할 거예요. 자본주의가 구조화된다는 말은 자본이 점점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많이 경험해 왔죠. 여러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돈만 좀 있으면은 그냥 동네에서 뭐 하나 차리면 어느 정도 먹고 살 거는 벌었는데, 지금은 큰 자본의 힘을 갖고 하기 전에는 동네에서 조그맣게 하는 거는 하다못해 요새 여러분들 몇 억 투자해가지고 꾸준하게 돈 100만 원 이상 버는 거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뭐냐? 자본이 구조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려운 거죠. 그죠? 장수한다는 건 아시겠죠? 우리가 되게 오래 산다는 거. 근데 이게 장수가 리스크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맞이할 때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 돈 없이 장수하면 진짜 아이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 느끼겠으면은 봉사활동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30년, 40년을 사는 게 사는 걸까? 근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이런 노후를 금방 맞게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주변에 그런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장하는 세대라 지금의 시니어 세대들은 잘 살아요. 그래도 모아놓은 돈도 있고 앞으로 성장하는 시니어가 점점 진입되는 사람들 있죠. 진짜 걱정됩니다. 어쩌면 나라에서 매달 얼마씩 주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공산이 커요. 얼마씩 계속 필수적인 비용을 주는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저는 직장인이었고요. 저희 처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려고 이사도 했지만 남자라서 그런 건지 여기 남자들은 어때요? 여기 남자들 몇 분 계시는데 여자들이랑 약간 성향이 달라요. 여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대부분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남자들은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계속적으로 버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가 아니지. 이 사업을 오래 해가지고 거의 남성성이 없어요.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면 이상하게 남성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여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돈이 어떻게 되냐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딴 얘기 많이 했구나. 시간 이거 저 시계 맞죠? 네. 15분 안에 끝내야 돼. 아니요, 이게 1시간 넘으면 제가 5분에 시작했나요? 네. 지금 1시간 넘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듣는 분들이. 그냥 되게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1억을 실제로 이게 KBS에서 취재 파일이라고 하는 방송에 나왔거든요. 현금 1억을 시중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기자가 현금 다발 들고 가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얘기했어요. 1년 정기예금을 1년짜리 운영하게 되면 1년 동안 170만 원 정도 이자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소득세 주민세 15.4%를 제하면 매달 1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점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낮아지면 낮아질 거예요. 지금은 잠깐 이렇게 금리가 높다고 하는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금리가 높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이건 제가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거고요. 제가 일본에 있던 얘기를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몇 번 갔어요. 거기서 느낀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자본주의가 좀 더 구조화됐거든요.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구조화가 돼요. 촘촘해져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던 게 아니 저 젊은 애들이 일본은 물가도 비싸고 제가 이게 물가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옥수수 하나 사면 이렇게 비싸더라.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이렇게 비싸더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이걸 그때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아니 일본에서는 돈 100만 원이 되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돈 100만 원을 벌려고 그 젊은 애들이 양복 툭툭 입고 직장 끝나면 저녁에도 그렇게 우리 비즈니스 하려고 많이 모이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나라 물가가 아니고 일본 물가, 일본 정도에서 어떻게 저렇게 더 벌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일까? 투잡, 쓰리잡이 저렇게 일반화되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안 거예요. 아, 그만큼 구조화가 되겠구나. 저는 서울에 가면 2호선 선릉역이라고 있어요. 선릉역 바로 앞, 선릉 바로 앞에 대림 아크로리버라고 하는 아크로텔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을 제가 샀어요. 꽤 오래 전에 샀죠. 2억 4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비싸지만 그 당시에 2억 4천만 원을 주고 사서 저희 어머님이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가고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아버님이 거기서 월세를 받아가요. 저는 시스템을 좋아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놨어요. 아예. 시스템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2억 4천만 원을 주고 오피스텔을 사야 매달 월세 우리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 100만 원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2억 4천만 원을 모으려면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면 몇 년 모아야지? 20년 모아야지. 여러분들 매달 쓸 거 다 쓰고 저축 100만 원씩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진짜 200만 원은 저축해서 내가 모았다. 그럼 몇 년 모아요? 10년. 10년 모아야 돼요. 하자도 앞에.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사야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세 소득 같은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돈을 원하잖아요. 남자들은 이런 돈을 원하거든요. 그렇죠? 인세 소득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 가서 느낀 게 10년 동안 200만 원씩 저축하거나 100만 원씩 20년을 저축해서 이런 건물을 사서 매달 100만 원씩의 권리소득을 받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누스킨을 내가 제품이 좋아서 한 30명의 고객을 만들어서 30명의 고객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애용을 해. 근데 뭐 떨어지면 쓰고 떨어지면 쓰는 고객 30명을 만드는 게 편하겠어요?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 30명이 편해요? 30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이 내용을 일본 애들이 그때 사업 설명을 하더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좀 아까 얘기는 제일 실제 얘기고요. 그렇게 대리 앞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본 거예요. 야, 돈 100만 원을 꾸준하게 이렇게 인세 소득을 받는 거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30명의 고객을 30명의 고객이 있으면 돈 1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벌고 지금 처음 보셨잖아요. 남자라도 내가 이 제품이 좋아. 그래서 내 주변에 뭐 이모가 됐건 누가 됐건 해가지고 이모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 소개를 해가지고 또 이모의 친구 옆집 사는 사람 해가지고 내가 토탈 해가지고 30명의 고객이 있어. 그럼 돈 100만 원 벌어요 추가적으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쓰는 한. 팔리면 끝이 아니고 그 우리 사업은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제품이요. 아까 이거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에는 재구매예요. 저희 사업에서 돈이 되는 일. 재구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보험하듯이 해야 돼요. 계속 새로운 고객 만들고 또 신규해서 또 고객 만들어가지고 또 그 사람의 보험 들게요. 보험 들면 어때요? 수당 받고 그냥 끝이잖아요. 또 보험 들고 또 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품 냉장고 하나 팔면 그 다음 달에 냉장고 또 쓰고 또 사서 버리고 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 구매해서 써야지 내가 계속 수입이 되는 거거든. 그게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냐 뜨겁다 이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되면 여기 오늘 아까 젖자려 본 분들 있잖아요. 그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꾸준하게 버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좀 탁월해야 돼요. 탁월한 사람만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때요? 목소리도 좁고 뭔가 잘 팔아 보여? 그렇지 않은 사람이 2천만 장 되세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제품이 리사이클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되면 꾸준하게 큰 돈을 버냐 큰 돈을 버냐 적은 돈을 버냐의 차이지 꾸준하게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 일이 저는 이것도 앞으로 세상에 앞으로 삶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버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죠. 만약에 오늘 누가 처음 오시는 건가? 누가 처음 오신 거예요? 오늘 처음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 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금부터 매달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계속 더 벌려요. 앞으로 6개월만 더 벌리는 게 아니고 1년만 추가 소득이 더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보다 계속 100만 원이 더 벌려요. 지금 버는 거. 그럼 뭐가 바뀌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계속 앞으로 계속 100만 원의 소득이 내가 지금 버는 것보다 추가 소득이 계속 더 벌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일단 먹는 것도 좀 바뀔 것 같잖아요. 먹는 거. 애들 학원도 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학원도 좀 바뀌죠. 소소한 것들이 많이 바뀌죠. 그렇죠? 두 번째는 매달 죽을 때까지 지금보다 300만 원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벌리고 뭐가 바뀔 것 같아요? 네? 진짜 직장 때문에 쓰는 되고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어요.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어요. 어떤 분은 남편도 바뀐다며. 그래 무슨 말이에요? 비싸게 여겨주세요. 온갖 게 다 바뀌어. 요거 제가 시간을 더 드리잖아요. 깊이 생각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바뀝니다. 이거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입을 조금만 더 찢어볼게요. 생각만 해도 찢어지지 않아요? 한 달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더 벌려요.
뭐가 바뀌어? 많이 바뀌죠. 만약에 시간과 돈에 얽매이지 않고 3개월간 자유가 주어진다면 누구랑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누구랑 뭐 하고 싶으세요? 누구랑 어디를 여행하고 싶으세요? 친구랑 여행을 가겠습니다. 많죠.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매달 돈 100만 원, 매달 돈 300만 원 정도만 계속적으로 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내가 바라는 삶이에요. 그 딱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매달 돈 300만 원만, 돈 200, 300만 꾸준하게 벌려도 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삶이 그거라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왜 대부분 살면서 내 꿈도 포기하고 못하고 어렵게 느끼고 비관적이고 그러냐? 관점을 예전처럼 생각합니다. 뭐냐면 나는 돈 100만 원도 매달 받으려면 10억이 없는데 은행에 맡겨도 10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매달 300만 원 벌려면 매달 36억 있어야 되는데 30몇 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30몇 억을 같은 생활하지 말고 매달 300만 원 벌 수 있거든요. 10억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매달 100만 원씩 벌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관점 전환을 못하냐? 그러면 내 삶이 바뀌거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돈 200만 원, 300만 원만 계속 벌면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관점이 예전 같은 관점으로 하면 그렇게 못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가능하니까. 내가 30억은 못 모아도 300만 원 벌 수 있거든. 내가 10억은 없어도 고객 30명을 만들어서 매달 100만 원만 벌 수 있거든. 내가 좀 노력하면. 그 들어온 걸 좀 보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직장 그만두고 내가 제일 못 참겠던 게 진짜 같지 않은 게 나 같지 않게 보는데. 진짜 꿀같지 않은 게.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자존심이 뭐 이상한 자존심이 있었는지 누가 장사하냐 물어보면 그것도 기분 나빠졌어요. 왜 기분 나쁜 일이지? 그래 나 장사해 이것도 써서 이러면 되는데 그때 그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그 친구 안 보고 막 그랬어요. 이게 정신 같은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조금만 극복하면 고객 30명만 만들면 매달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벌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 조금만 있으면 매달 300만 원씩 이상 벌 수 있는 거네. 그걸 왜 못하냐? 자, 제가 매달 돈 100만 원, 매달 500만 원도 아니고요. 적지도 않고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매달 벌 수 있다가 뭐가 바뀔까? 적어봤어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60 평 아파트에 이사하기, 매월 부모님 용돈 100만 원, 형제와 동남아 해외여행 몽땅 쓰기, 가족 두바이 7성급 호텔 여행하기, 크루즈 여행하기, 남편 아우디 자동차를 바꾸기, 아우디 자동차를 바꾸기. 많이 벌지 못하니까 벤츠나 BMW도 아니고 그냥 아우디였어. 영어 배워서 혼자 해외여행 가기, 도우미 아주머니 쓰기, 헬스 게이트에다 받기, 신라호텔 롯데호텔 VIP 회원권 가지기, 부모님 삼성의료원 회원권을 모시기, 55kg 유지하기, 150평 뉴스킨센터에서 골프 회원권 가지기, 영미 기초 유학 보내기, 엔티값으로 바꾸기, 영미 오피스텔 장만해주기, 농가 만들기, 매월 스폰서 고급 음식점 식사 대접하기, 미국 서부 동부 남부 3개월 여행하기, 우리 가족 모두 G3 마시기, 수영 배우기, 뮤지컬 오페라 관람하기, 집에 영화가 음악 감상을 만들기, 천명 앞에서 강의하기, 클럽에서 수석 콘서트 되기, 무학계 장학생활 만들기, 야생화를 만들 정원 가지기, 개인 운동공간 만들기, 이태리 독일부터 유럽 여행하기, 1000만 원 카메라 가지기, 사진 전시하기, 드럼 배우기, 중국 말장성 걸어서 올라가기, 과실수 10가지 심어서 수확하기, 도자기 만드는 방법 배우기, 남편 80kg 유지시키기, 영미 대형견 입양시켜주기, 통리교대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매달 200~300만 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통리교대 하얀지 가지기, 남편 색소폰 개인교습 붙이기, 과수원 직접 배배하기, 한겨울 2달은 더운 나라에서 배우기, 주변 올바른 아내자 되기, 매년 태화배 가족여행 가기, 조카 대학 선물로 자동차 사주기, 유럽 국사제 만들기, 새언니들 호텔 패키지 데리고 가기. 꼭 새언니들 이렇게 바꿔야 나의 책 한 번 내기, 의견 보호하기. 이게 왜 보여지냐면 이런 다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잠깐 200만 원, 3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딱 그렇게 막 수십억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달 200~300만 원만 꾸준하게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다 할 수 있는 그거 적어놓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200~300만 원만 확 더 번다가 뭐 할 수 있을까 적어놓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안 할 때 이렇게 보고 남들이 쓴 거 보고도 어때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많지 않아? 막 생각나는 게 더 많지 않아? 여기서 여러분들 거 더 추구하고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한꺼번에 로또 맞아가지고 수십억이 있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200~300만 원을 평생 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구나. 그거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306 그러니까 30명의 고객을 만드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명의 고객을 만든다. 30명이 꾸준하게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만든다.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아도 그거 하나부터가 이제 이 사업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 거를 시도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그래서 맨 먼저 이거 아까 이제 그래도 이제 둘째로 보네. 좋은 눈으로 봤어요. 그 30명의 고객을 만드는 것부터 내가 한 명 만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나부터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부터 이제 해보면 되죠. 잘 한번 봐보세요. 이 사업은요, 30명의 고객을 만들 수 있다. 선물 같은 건 이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아까 막아놓고 못 나가게 한 분이 옆에 분이 그게 처음 보신 거예요. 내가 30명의 고객을 만든다라고 치면 그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내가 이게 돈을 제대로 된 제품이에요. 올 한 해 1년 내내 나 같은 사람 한 명, 그 나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잘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 난 지금 됐어. 난 필요 없어. 난 괜찮아. 이런 사람 말고 내가 고객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보다는 좀 잘 살려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나 같은 사람 한 명 정도만 더 만들 수 있나요? 혹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1년 내내 1년 동안이 어려우면 12개월 동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고 나 같은 사람 한 명. 그러면 나도 고객 30명 있고 이 사람도 30명 고객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2명의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몇 명의 사업자가 있어요? 4명. 예, 나도 1년 내내 나 같은 사람 한 명 만들고 그 사람도 한 명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2년째 4명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만 5년 지나면 64명 정도 나오죠. 그렇죠? 64명 정도 나오면 30명 정도 있는 고객한테 저도 로열티라고 하는 걸 받아요. 로열티가 보통 한 평균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64명에 20만 원 정도 커미션 받으면 얼마입니까? 1,300만 원. 네? 1,300에 20만 원. 248, 1280. 248, 그럼 얼마예요? 1280. 1280만 원에 1280만 원 정도가 6년 후에 한 커미션 아니다. 1280이 아니지. 1380. 1380. 그 1380만 원. 그렇죠. 1380만 원이 내 커미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 때를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만. 나 100만 원과 20만 원. 20만 원, 120만 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올해 목표를 120만 원 커미션 목표로 생각하시고 이게 복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12년째 되면 어떻게 돼요? 4,090명. 4,000명 정도를 한 20만 원 하면 얼마예요? 8억. 4,000명 곱하기 20만 원 얼마예요? 8억이다. 네? 8억. 맞아요. 8억에 8억. 1천만 원이 아니라. 이거 너무 많이 번다. 이거를 너무 많이 번. 너무 많이 보니까 이거를 1년에 한 명 만들지 말고 2년에 한 명 만들지. 왜냐? 이게 젊은 친구들은 자 2년에 한 명씩 만들어도 그렇죠. 그때만 좀 되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8억인데 8억은 아니지. 나 30명 있잖아요. 8억 100만 원. 빼먹으면 안 돼. 왜냐면 나 그게 기반이니까. 그렇죠? 내 서클 내 소비자에 받는 커미션이죠. 이게 우리 회사의 가장 기본 컨셉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그게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의 소비자에게서 제품이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관점을 조금 더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관점 말고 조금만 더 수용적인 관점으로 이게 그런 사업이야? 그러면 한 몇 번 정도 더 검토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기분에 의해서 나 다 알아. 아니면 나 지금 당장 할게. 그러지 말고 당장 하지 마자. 어떻게 지금 이거 당장 해요. 그쵸? 몇 가지 알아볼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오신 분들은 시간을 한 4번 이상 가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가 회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70이 되는데 이 회사가 망한다거나 그동안에 해놓은 게 다 도루묵이네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 검증이 돼야 돼. 내가 못하면 못했지 회사가 망하면 안 돼. 내가 사업을 차라리 못했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은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회사, 검증된 회사여야 돼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저 사람들은 제품이 진짜 좋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건데? 뭐가 실제로 뭐가 다른 건데? 그걸 내가 이론적으로나 체험적으로 검증이 안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그냥 말로 내 고객한테도 이거 무조건 써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래서 좋구나. 내가 써보니까 이래서 좋구나. 논리적으로 이래서 좋구나 하는 거를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가 돼야지 말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앞에서. 세 번째는 비전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새롭게 뭔가가 마켓이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이죠. 디바이스 시장이나 지금은 다이어트 시장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 우리 회사 아이템입니다. 다이어트에서는 다이어트 말고도 앞으로 새롭게 뭐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먹거리가 계속 나오나 비전이 있나 아니면 지금 잠깐 버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네 번째가 돈은 어떻게 주는데 대충 들었지만 그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돈을 주는데 이거를 네 가지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알아보고 아니면 안 하면 돼요. 납득이 안 되는데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안 하면 뭔 손해예요, 도대체? 안 하면 되고 만약에 납득이 되면 그때부터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걸 할까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를 하면은 그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지? 뭐부터 해야 돼? 이걸 좀 잊어버리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네 가지를 알아보는 것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맡겨놓으세요. 요거 해보세요, 요거 해보세요. 한 거를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